3, 2, 1. 안녕하세요. 청새로움입니다. 자, 이거는 주식 영상은 아니고요. 저는 돈만 버는 인간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슬기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기레기 뽀개기 세 번째 영상 가겠습니다. 주식 영상 보시는 분은 보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괜히 이 영상 클릭하셨다가 정치 성향이 틀리다고 안 그래도 몇 명 없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정치 성향이 아니다 싶으시면 보지 마세요. 자, 요즘 뭐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대는데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유시민 작가 관련 얘기 몇 마디 나눠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뭔 말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못했다는데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해가지고 검찰이 좀 무리하게 여권 쪽 저명 인사를 수사하는 게 아니냐,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의심했던 게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하고 유시민 이사장 자기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뭔가 믿을 만한 분한테서 정보를 얻었는데 조사가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쪽으로 이제 막 추측의 날개를 쭉 펼치니까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했고, 뭐 은행에다가 확인하려고 해도 뭐 6개월이나 1년 이내에는 그 수사기관에서 진행했던 계좌 압수수색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갖고 한 1년 정도를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자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군불을 뗐어요. 야, 너 지금 1년 넘었잖아. 야, 증거 나왔어? 빨리 까. 야, 증거 없으면 빨리 무릎 꿇어야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몇 번 나오긴 나왔어요. 왜 입국하고 있냐고. 이미 결과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올 초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사과 문을 썼죠. 근데 뭐 어중이 떠중이 뭐 별의 별 개 잡 XX들이 등장해가지고 뒷담화를 풀어내고 있어요. 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눈치채신 분들은 그까이 거 뭐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 성향이 민주 진보 계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셔야지, 입후보를 하셔야지 저를 투표장에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여권 쪽 인사들 중에서는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과하셨고, 뭐 다시는 정치 관련해서 평론하지 않고, 뭐 정치 쪽에도 뭐 이미 쳐다도 안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되도 않는 것들이 예? 유시민급이나 되는 것들이 떠들면은 그나마 예? 맞상대라도 해주죠. 되도 않는 것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네 저렇네. 첫 번째, 김경률 한번 까볼게요. 자, SBS 기사인데요. 유시민 사과에도 후폭풍. 의혹 제기 아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게 없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게 없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응?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유시민이야? 네가 유시민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 그러면서 뭐 주영진 앵커라는 사람이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대담을 나눈 거를
기사화했어요. 저 동영상을 틀면은 뭐가 쭉 나올 텐데 저 동영상은 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나름 이 사람은 뭐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래요. 제가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한때 삼성 때려잡겠다고, 삼성 분식회계 때려잡겠다고 거품 물고 날뛰다가 재작년에 조국 마누라가 뭐 펀드인지 지랄인지 뭐 그거 가지고 했더니 윤 짜장이 이놈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이 김경률이라는 애가 참여연대 탈퇴하면서 자기가 할 역할은 권력자들의 비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면서 뭐 조국 흑서를 썼어요. 조국 흑서가 뭔지 보지도 않았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한 말이 뭐 유시민 근거 없는 거짓말,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시민은 건강한 우리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는 신뢰 자산을 빼앗아버린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냥 막 던지는 거지.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조국 흑서? 조국 흑서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조국 흑서인지. 전 조국 백서도 검색 안 해봤지만 조국 흑서도 검색 안 해봤어요. 조국 흑서 뭐 검색하고 나오는 게 요약 있네. 핵심 요약. 아, 저자가 화려해요. 진중권. 참. 김경률은 뭐 얘기해줬고요. 권경애. 이거 없는 얘기 지어서 만들어 놓고 자기 빵 띄우려고 했는데 못 든 여자잖아요. 권경애. 자, 핵심 요약 볼게요. 이른바 조국 백서라는 단어를 줄기차게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원죄로 쓰여진 책이고 이 조국 백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출간된 책이 바로 조국 흑서. 원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당신들이 지금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당신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응? 박정희 시대에 당신들이 이렇게 떠들었어? 당신들이 전두환 정권에서 이렇게 떠들었어? 참 시절 좋은 줄 모르고 진짜. 자, 내용 보시면은 뭐 조국 흑서라는 책의 컨셉과 원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책인지 충분히 감이 잡히지만 지필진 오인의 면면을 보면 어떤 강도와 방향성을 갖는지가 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김경률, 진중권, 권경애 말고도 타이틀이 화려하네요. 기생충 학자 서민. 영화 기생충의 그 기생충 학자인가요?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서민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 말은 과학 전문 기자인데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 진중권 586 정치 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 지금 보수 집단 내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586 정치 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이다.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 짓은 예전 조선일보에서 하던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자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고 TV조선에 출연하고 그 인터넷 조선은 뭐예요? 비즈조선이에요? 그쪽에 칼럼 싫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은 미안해 준거나 사과할게 내가 잘 몰랐어. 근데 아마 50보 100보일 거예요. 얘가 하는 짓이 그래요. 제가 진중권 교수한테 언제 확 깼는지 아세요? 그 조국 얘기 나올 때 아니에요. 그 전에 저는 이 사람한테 먼저 확 깼어요. 옛날에 그 NLL 가지고 그 낸시랭이 듣보잡이라고 놀렸던 누구죠 그 사람? 무슨 워치 대표인데 그
보수 쪽에 약간 그 듣보잡 있는데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 관악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간 걔하고 그 NLL 관련으로 사망 토론을 했었어요. 얘가 진중권이. 근데 그 듣보잡 그 보수 언론 보수 농객한테 그냥 개처발렸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아니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NLL 토론을 어버버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걔한테 그냥 개처발렸어요. 낸시랭이 듣보잡이라고 비웃던 그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농객한테 그때부터 중건이는 그냥 믿고 걸러야겠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하는 짓은 옛날엔 우익 관변단체에서 하던 짓이다. 저들에게 보았던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 보수 집단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중건이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얘가 지금 586을 정치 엘리트로 평가하고 기득권층으로 평가한다면은 진짜 저쪽에 계신 뭐 친이 친박을 아우르는 굳이 뭐 태극기까지 안 가고 친이 친박을 아우르는 그 거대 세력들은 미란가요? 좀비예요? 숨 안 쉽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이에요. 보수 언론, 사회 기득권, 뭐 쉽게 말하면 적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과 끼리끼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김경률 회계사는 돈의 흐름이 예전에 건설사나 지역의 토건 세력 그리고 토건 세력과 연동되어 있는 구태 정치인 사이에서 오고 갔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박덕흠 그 충청도에 그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국회의원 박덕흠 걔 어떻게 자기 가족회사 족볼회사에서 어떻게 수주 따내고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이 올드 기득권 세력의 주류는 현재 보수 야당 쪽 사람들이었다. 어느 순간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뀐다. 건설 토건에서 바이오 IT,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참. 그러세요? 신성장 동력 사업이 이제 비자금 창구네요. 와, 대단한 천리안 나셨네요. 그럼 한번 밝혀보시죠, 제발. 제발 좀 밝혀보세요. 허위 의식. 과거 386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지만 지금 586 정치 엘리트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니, 강남의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다 XXX인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렇게 욕을 먹고 정경심이 그렇게 욕을 먹어도 기득권층에서는 욕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강남에서 조국처럼 정경심처럼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 대학교 대학원 보내는 애들이 수천 명은 넉넉하게 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다 전수조사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고위 공무원이 됐든 판검사가 됐든 기업인이 됐든 돈 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침 좀 뱉고 다리 좀 떠는 애들 싹 다 털어가지고 자녀들 학교 어떻게 진학했고 어떻게 재산 축적했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 싹 다 털어보자고요, 제발. 왜 안 터지나요? 제발 좀 털어주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자기가
정치 자금을 10을 받았다면은 반대편에서는 100을 받았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 진보 계열이 다 깨끗하고 떳떳하고 잘하는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시려면은 그거에 10배는 아니어도 최소 똑같이 아니 더 하지도 마세요. 똑같이 저쪽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주시죠. 중건이 형, 경률이 형,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별 내용도 없어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뭐 논리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자기들 뇌피셜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링크 P 소유가 익성 소유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데 코링크 P가 익성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하다못해 통장 한 줄, 전표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어요. 여기. 자, 코링크 P가 익성 소유라고 누가 주장하나요?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민주 진보 측에서는 정경심이나 조국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그거를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익성 쪽이 우리보다는 익성이 돈을 더 많이 댔으니까 익성 쪽이 아니겠느냐? 익성한테 물어봐.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익성 소유라고 주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김경률이란 이 회계사가 자기가 뭔가 이 펀드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부패된 권력이 개입되어서 정경심과 조국이 이 부정축제를 권력을 이용해서 했을 거라고 빵 터트리고 멋지게 참여연대를 탈퇴했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밝히겠습니다 해놓고 밝힌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도대체 그 정경심이 투자했던 그 펀드에서 나온 권력 비리나 부정축제나 정권과 연계된 비리 잘못된 거 나온 거 1이라도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세상 좀 사세요. 자, 여기 나오네요. 코링크 P의 설립이 레드펀드의 운영 이외에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 취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냥 뇌피셜이죠. 증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PMP 플러스 컨소시엄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 인사들이 참여하면 그게 비리예요? 서울시 정무라인과 얽혀서도 구설이 심했다. 지금 이렇게 추측해서 유시민 작가가 사과하는 거잖아요. 추측하지 마시고요. 증거, 팩트를 꺼내주세요. 특혜 의혹이 아니라 책을 쓰시려면은 팩트를 얘기하세요. 팩트. 코링크 P가 설립된 게 이 정권에서 개입된 그 와이파이 사업을 뭐 해주게 하는 특혜를 베풀었다든지 민주당 인사가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거를 따온다든지 특혜를 줬다든지 밝히세요. 입찰 과정을 들여다보면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밝히시라고요. 자,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조국 얘기 나온 지. 1년도 넘고 거의 1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코링크 P 이거 하나 밝히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회계사란 분께서?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카더라요. 카더라. 팩트가 없습니다. 팩트가. 이래놓고 이렇게 조국 흑서라는 거를 싸질러 놓고 나서 나름대로 유시민 작가가 진정성 있게 사과문을 게재한 거에 대해서
개소리를 짓고 이러고 있어요. 뭐, 응? 거짓말을 한 거라고? 나는 이 사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누가 너한테 사과 받아달라고 유시민이 사과문 올려놓은 줄 알아?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 야, 너는 그냥 듣보잡이야. 신경도 안 써. 어? 야, 네가 김경률, 야, 네가 유시민급이나 되냐? 조국급이나 돼? 어? 야, 너 국민들이 너 이름도 몰라. 너 누군데 도대체? 네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 어? 너는 이 사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그냥 네가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잊어 그냥.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을 또 이용했어. 아니 너는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이 급이 아니라니까? 조국 전 장관 트윗을 이용해서 사람을 무는 개, 유시민 작가를 사람을 무는 개로 비유해가지고 이런 개새끼가 물에 빠지면 더 밟아야 된다고, 아니면 나중에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어. 아, 이게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어떻게 뭐 고소하는 방법 없어요? 와, 사람을 무는 개래요. 유시민 작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수많은 정치평론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많은 사회 저명 인사가 있지만 유시민 작가만큼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지고 자기가 행동한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나는 이사가 못 받아들이겠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지면 더 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깡그리 기억상실증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자기가 스스로 뱉은 말에는 모두 다 책임을 지고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모두 다 합당한 책임을 져 왔습니다. 또 웃긴 놈이 하나 있는데요. 한동훈 이 개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정보 제공자를 밝혀라. 동훈아, 네 휴대폰 비번이나 밝혀. 어? 아니 그렇게 떳떳한 새끼가, 야, 네 휴대폰 비번 왜 꾹 잠그고 있냐? 아니 떳떳하면 밝히라고. 아니 검사장이라는 애가 기자 만나가지고 대도 않는 소리 짓거려가지고 수사대장에 올라가지고 조사를 받았으면은 떳떳하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밝힐 건 밝혀야지. 뭔 대도 않는 정보 제공자를 밝히라고? 야, 유시민한테 밝히라고 하기 전에 너가 먼저 까봐. 네 휴대폰 번호 몇 번인데? 어? 아니 뭘 그렇게 감추고 싶고 뭐가 구린 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응? 휴대폰 번호도 못 가고 검사장 생활하냐? 뭐 그 휴대폰 까면은 그 기자랑 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접대받은 거 탄로날까봐 그래? 어? 아니 뭐가 있으니까 휴대폰 비번을 못 가는 거야? 야, 네가 그런 식으로 노니까 네 똘마니들이 술집 가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술 접대 받아 처먹고, 어? 그래놓고 수사받고 있는데 휴대폰 다 폐기했잖아. 너한테 배운 거 아니야, 나. 잘 배웠다니? 야, 여기서 잠깐 민주당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나름대로 유시민 작가는 이 민주진보 정권을 지키고
그래도 이 시민사회, 촛불을 들고 만들어준 이 시민사회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총선 때 열심히 뛰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치평론도 하고 열심히 도와주다가 뭐 막말로 민주당 180석도 아니에요. 진보 진영 다 통틀어가지고 180석 정도 가깝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는 거 가지고 보수 쪽에서 기득권 언론 측에서 하도 씹어대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씹었죠? 우리 편 아니다.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무슨 야, 니들이 잘나서 180석 했냐? 민주당에서 진짜 유시민 이하 이상으로 나누면은 민주당 의석 몇 석이나 건질 거라고 좀 생각 좀 하고 민주당 솔직히 까놓고 민주당에서 유시민 이상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난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게 정계 은퇴를 얘기했고 이번 사과문에도 결정적으로 정계 관련해서 거의 대못을 박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만약에 진짜 이 민주진보 계열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유시민 없이 진짜 민주당 너희들끼리 버틸 자신 있냐? 감당할 수 있겠어? 진짜 암담하다. 진짜 암담해. 솔직히 안정감은 있어. 주어 없습니다. 안정감은 있지만 한 방이 없는 되도 않는 사면 발언으로 그냥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린 또 한 명은 한 방은 있어. 이슈 장악력은 있는데 사람이 좀 경솔하고 만인지상의 자리를 맡기기에는 마뜩치가 않아요. 솔직히 지금 도지사 자리도 불안합니다. 그때 투표할 때도 솔직히 저는 야, 넌 진짜 여기까지다 진짜. 차선이 없어서 너 찍는다 라고 찍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실명으로 얘기해줘도 뭐 정세균, 김부겸, 김경수, 뭐 김두관, 추미애, 뭐 김동연 그래요 그냥. 저는 솔직히 유시민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다시 정치판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유시민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기레기 뽀개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